퇴직 후 개인 택시 월 수입 200벌 줄 알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후의 삶을 막연하게 좀 쉬면서도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내가 60 전후로 은퇴하면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으니 대충 굴러가겠지라고 가볍게 넘겨 짚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이 가까워지니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할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으면 좋을지 등등 고민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한 번씩 개인 택시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기사나 블로그 후기에선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 또는 하루 몇 시간만 일해도 월 200만 원은 넉넉하다라는 식으로 쓰여 있곤 했죠. 얼핏 들으면 꽤 솔깃해 보이잖아요. 낯선 시장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고 승객만 꾸준히 태우면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된다고 하니 은퇴자 입장에서는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싶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단순할까요? 오늘은 퇴직 후 개인 택시 월 수입 200만 원 벌 줄 알았다라는 주제 아래 실제 은퇴 후 택시 일을 선택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맞닥뜨린 세 분의 이야기를 구어체로 풀어보려 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개인 택시를 은퇴 후 대안 중 하나로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이분들의 체험담을 듣고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은퇴 준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이만하면 남들만큼은 살 줄 알았는데 58세 이모 씨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대기업에서 퇴직한 이모 씨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꽤 알차게 재테크를 해온 편이라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돈을 합쳐서 개인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데 큰 부담은 없었다고 해요. 주변에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기사님들 보면 하루에 몇 번만 손님 태워도 꽤 벌던데? 택시는 경기 불황이 와도 기본적인 수요는 있잖아. 술 마시면 대리보다 택시 타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 사실 이분 스스로도 크게 힘들 것 같진 않다고 생각했다네요. 택시 영업을 하루 68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롭게 보내면서 노년을 즐기면 되겠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택시를 몰아보니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째,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대가 승객이 많다는 걸 몰랐어요. 퇴직 후에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피하고 싶었던 터라 주로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만 영업했죠. 당연히 손님 수가 적어지겠죠. 둘째, 택시가 생각보다 죽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손님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동안의 기름값, 도로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이 하루 전체 수입을 깎아먹어요. 셋째, 새로운 택시 플랫폼이나 예약 앱 사용이 미숙해서 주문 잡는데 자꾸 실수가 생겼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 보니 기름값이며 식사비, 각종 세금과 택시 관련 보험료를 모두 제하고 손에 남는 돈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여기서 차량 유지비, 갑작스러운 수리비까지 나가면 200만 원도 턱없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1년을 채우기도 전에 이게 맞나 회의감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 시간도 충분하고 사람 대하는 일도 좋아서 63세 김모 씨 이야기. 두 번째는 63세의 교직에서 정년 퇴직한 김모 씨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원래부터 성격이 밝고 사람 상대하는 걸 즐겼대요. 게다가 퇴직 후에는 정해진 출근 시간도 없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독립해서 자금적으로 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운전도 원래 좋아하는 편인데 어차피 심심하니 사람들 태우고 다니면서 용돈도 벌면 좋지 않을까 싶어 개인 택시 면허를 따고 곧바로 중고 택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친구들도 한 번씩 태워주고 친근한 말투로 승객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꽤 즐거웠다고 해요. 문제는 체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밤낮이 약간 바뀌는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낮에는 생각만큼 승객이 많지 않으니 밤에도 나가야 수익이 올라가는데 63세의 나이에 밤새 도로를 누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의외로 손님이라는 게 늘 예의 바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밤엔 취객이나 예민해진 승객을 태우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지치는 순간이 많아지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소모됐죠. 김 씨 말에 따르면 한 23개월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승객들과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꽤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체력이 받쳐주질 않으니 즐거움을 느낄 새도 없이 오늘은 몇 시간이나 더 버틸까? 이런 고민만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김 씨는 총 6개월간 개인 택시를 운영한 뒤 차량을 처분하고 훨씬 가벼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은퇴 후의 용돈벌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란 걸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결론이었다고 하네요. 삶 나름 잘 될 것 같았는데 남는 건 부채뿐. 55세 박모 씨 이야기. 마지막은 55세의 보험회사에서 퇴직한 박모 씨입니다. 이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를 했고 퇴직금도 크게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인 택시로 꾸준히 벌어야 살 수 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들었죠. 특히 영업사원 출신이니 사람 대하는 스킬도 있고 장시간 운전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초반엔 이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손님을 태우고 저녁 피크 시간까지 하루 10시간 넘게 차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막상 매출에서 기름값, 할부금, 세금 등을 떼고 보면 생각만큼 순이익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몸에 무리가 온다는 거예요. 처음엔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고 달렸는데 차에서 오랜 시간 버티다 보니 허리가 망가지고 다리가 저리고 눈도 피로해지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승객 중엔 대뜸 반말을 한다거나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요금을 깎아달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였죠. 박 씨가 말하길 솔직히 보험사 다닐 때도 영업 스트레스가 컸는데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예요. 운전 중에 사고라도 나면 내 과실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밤엔 한눈 팔면 큰일 나니까 신경이 곤두서고 뒤늦게 이렇게 벌어서 언제 숨을 돌리나 싶어졌어요. 결국 박 씨는 1년 조금 넘게 개인 택시를 하면서 퇴직금으로 충당하기 힘들어지자 결국 추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면허를 처분하는 시점에는 이자까지 붙어 꽤 큰 빚이 남았죠. 박 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던 건 맞지만 무턱대고 뛰어드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다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은퇴 준비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위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 택시가 절대 쉬운 일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운전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야간 근무와 체력 소모, 택시 플랫폼 변화와 기술 숙련, 불규칙한 승객 수요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관리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 택시는 은퇴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 택시 운전을 통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과 수익을 잘 조절해 나가는 사례도 있거든요. 다만 무조건 월 200만 원은 쉽게 번다. 하루 몇 시간만 뛰면 된다. 같은 달콤한 말에 귀가 솔깃해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은 사실상 누구도 완벽하게 매뉴얼을 줄 수 없는 미지의 영토와 같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황, 건강 상태, 성격, 여유 시간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철저히 본인의 성향과 능력, 그리고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운전을 좋아하고 밤낮이 바뀌는 생활에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으며 사람 상대하는 걸 스트레스보다는 재미로 느끼는 분이라면 개인 택시가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겠죠. 반면 신체적으로 부담이 크거나 스트레스를 쉽게 받으시는 분 또는 더 탄탄한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편이 낫습니다. 말 그대로 은퇴 후의 삶은 한번 실패하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목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회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꼭 사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시뮬레이션, 주변인 인터뷰 등을 거쳐 본인에게 맞는 선택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택시는 물론 요즘은 다양한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시장이 열려 있잖아요. 번역이나 상담, 온라인 강의, 소자본 창업 등 정말 많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뛰어들더라도 계속 배우고 적응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겠어. 난 은퇴자니까 하는 마음으로 무심히 시작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밤낮이 바뀌는 패턴 택시 운전은 야간이 더 번잡해 수익이 높기 마련인데 나이가 들수록 밤새 일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체력적 한계와 스트레스 장시간 운전에 따른 육체적 부담과 다양한 유형의 승객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실제 수익의 착시월 2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기름값, 보험료, 차량 유지비를 빼고 나면 예상보다 적은 순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매번 정답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퇴직 후엔 개인 택시 하면서 소일거리 삼아 생활에도 여유가 생긴다는 말이 꽤 돌았지만 이젠 택시 역시 경쟁이 치열하고 승객들의 니즈도 변하고 있어요. 꾸준한 공부와 실전 정보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야만 뒤늦게 낭패를 보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스스로에게 맞는 일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다른 직업을 찾을 방법이 많아졌으니 개인 택시뿐 아니라 여러 옵션을 비교하며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일, 내가 버틸 수 있는 일, 미래까지도 계속해 나가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 자체가 은퇴 후 삶의 새로운 시작일 테니까요. 부디 이번 글이 퇴직 후 개인 택시 월 수입 200벌 줄 알았다 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던 분들께 현실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해야 하니까요. 우리 모두 준비된 은퇴를 통해 더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